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 요양의 문제가 요양보호사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고, 이는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처우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더 나아가 요양보호사의 근무가 노인들을 위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도 다루었다면 장기 요양 문제에 대하여 입체적인 진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자의 돌봄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부름카를 운영하는 성남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자를 대상으로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 시 차량과 돌봄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돌봄 매니저는 고령자와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정책 및 지원 활동이 공유되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한 인천시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바로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에서는 인천시의 천원주택, 아이플러스 1억 드림과 같이 신혼부부의 안정된 보금자리, 양육 문제 등이 해결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는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출산율 향상을 위한 고민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고민, 즉 조금 더 행복한 시민의 삶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저출산 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잘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출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의 대책 마련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이 제작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이지테크 산업에 대한 소개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돌봄을 사람의 손에서 기술로 확장시키는 흐름은 단지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보여졌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이 되었고, 국내 기업들의 실험도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송이 좋았던 점은 노인을 돌봐야 된다라는 의무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연대, 그리고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따뜻함까지 조명했다는 점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지금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와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낸 이 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시청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한 의미 있는 콘텐츠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정,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향후 20년 동안 260만 명 이상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가, 보호 범위 축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력에 따른 급여 인상이 없어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 후반부에서는 성남시 부름카와 같은 모범 사례가 나와서 흥미로웠고, 에이지테크 산업을 다룬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큐에서는 사실적 영상 구성을 통해 목표하는 바로 시청자를 끌고 가거나 시청자를 설득하여 행동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큐멘터리의 메시지와 해결책에 동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강조한 해결책이 에이지테크라는 기술에 집중되고, 이러한 놀라운 기술력이 전 세계적 추세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에이지테크 산업은 결국 기업이 주도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놀라운 기술력도 결국은 가진 자의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 해도 결국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고소득층에 더더욱 유용한 기술력인 만큼 초고령 사회 역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가속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다소 강조하긴 했지만 결국 개인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은 에이지테크의 융합센터장 인터뷰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천원 임대주택, 돌봄 공백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과 함께 이를 통해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된 한 부부의 이야기는 매우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만원 주택 사례, 프랑스와 스웨덴의 육아 정책 등 국내외 다양한 대책을 소개하며 출산 장려 정책이 단순히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 구조적 문제 해결임을 강조한 점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사회적 인식 변화는 단순 제도 도입 이상의 문화적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국민 의식 전환을 유도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 지원에 대한 장기적 정책 비전이 있어야 함에 동감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사는 모습을 경험시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 같이 헤쳐나갈 문제임도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나레이션 부분에서는 톤이 낮고 포인트가 없이 시종일관 애써 천천히 예쁘게 말하려는 듯이 들려 다소 지루함을 유도하고 귀에서 겉도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방송 초반 인트로 부분에서 최근에 요양보호사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내용 다음인 43초에서 44초 부분에 회색빛으로 물든 대한민국이라는 자막이 나레이션이나 소리 없이 나오는데 초고령화 사회를 빗대어 회색빛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사전적 의미나 공식화된 문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돌봄 문제란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이며 당장 급한 문제이자 앞으로 더 급하고 커질 문제이기에 짧은 22분대의 영상을 통하여 제작진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향해 내러티브를 쌓아가고 그 끝에 서술 전체의 결론에 다다라 의도했던 메시지를 전달하는 끝매듭을 짓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태스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특집 역시도 아주 큰 틀의 주제 내에 작은 키워드들이 너무 많았고 소주제들이 산재되어 있어 구성 단위들 간의 응집력과 연계성이 약한 편이어서 시청자 입장에서 편안한 몰입감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